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에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최후의 보루, 희망복지 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희망복지 지원단의 그간의 전달체계 개편 내용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군구 담당자님들 중에는 한 손으로는 마우스 휠을 바쁘게 돌리면서 행복이음 화면 띄워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막 현장 방문을 마치고 차 안에서 차가워진 커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눈앞에 딱 그려지네요.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시잖아요. 그 치열한 일상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쓸모있는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하루하루는 정말 전쟁 같죠. 사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해졌거든요. 예산도 늘고 지원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졌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골격은 이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게 탄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은 매일 야근에 엑셀 파일 수십 개랑 씨름하시는데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복지가 좋아진 걸 느끼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현장과 체감도의 괴리죠. 맞아요. 제도는 쏟아지는데 현장은 마비되고 체감도는 제자리 걸음인 이 기막힌 아이러니. 자, 이 부분을 파헤쳐 보죠. 이번 2026년도 지침 배경 자료를 보면 이 답답한 상황을 아주 직관적인 단어 하나로 명쾌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읍면동 복지 깔때기 현상입니다. 아, 복지 깔때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현장에서 왜 그토록 뼈를 갈아 넣었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는지 그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깔때기라는 비유가 정말 뼈 아프지만 정확하거든요. 네, 확 와닿는 단어예요. 중앙부처에서 수백 가지의 혁신적인 복지제도, 새로운 급여, 화려한 정책들을 폭포수처럼 밑으로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가 최종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지점, 즉 읍면동 창고라는 파이프는 너무나도 좁았던 겁니다. 파이프가 좁다. 네, 인력도 예산도 심지어 물리적인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엄청난 수압을 다 견뎌내야 했던 거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를 상상해보면 딱 답이 나오네요. 하루 종일 온갖 증명서 발급에 기초수급 문이 밀려드는데 그 좁은 깔때기 안에서 직원들이 무슨 수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심층 상담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밀려드는 서류 쳐내기만으로도 이미 방전 상태인 겁니다. 그야말로 민원인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행정 처리만 겨우 해내는 그런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복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복지 체감도가 오르지 않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빈곤이나 위기 상황이라는 건 단순히 충장에 돈이 떨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사회적 고립, 심리적 우울감, 건강 악화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서류만 떼어주는 방식으로는 그 복잡한 굴레를 끊어낼 수 없다는 뼈저린 반성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체감도를 높이려면 직접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맞습니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테고요. 지금 시군구 담당자님들 중에는 이 험난한 변화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꽉 막힌 깔때기를 뚫어보겠다고 정부가 시도했던 눈물겨운 여정? 2009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2009년이요? 당시에 처음으로 시군구에 보건,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종합상담을 해보겠다고 민생안정 전문요원 92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 단위에 최초로 설치되었죠.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의 출범은 지역사회의 복지 역사에서 엄청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각계전투로 흩어져 있던 복지 업무를
시군구라는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례 관리를 지휘할 헤드쿼터를 세운 것이니까요. 아, 컨트롤 타워의 시작이군요. 네, 이듬해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통합사례 관리사라는 명칭도 공식화되었고요. 그런데 시군구에 컨트롤 타워를 세웠다고 해서 일선 읍면동의 좁은 파이프 문제가 마법처럼 단숨에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선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2014년 7월부터 진행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 사업의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왔나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읍면동의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서류 작업 대신 직접 동네를 돌며 주민들을 만나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년여 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무려 6.2배 폭증했습니다. 60%가 아니라 6배요. 네, 6배요. 방문 상담은 4.3배, 민간 자원 연계는 3.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즉 만족도 점수가 82점에서 92.8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6.2배라는 사각지대 발굴 수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 가구들이 행정의 레이더망 밖에서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수치네요. 동시에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정책적 도구인가를 증명한 겁니다. 복지란 결국 서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숫자로 입증해낸 셈이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시범사업 결과에 고무된 정부는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선언하고 2018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통장님들의 도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최전선에서 뛸 공무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현장 인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만 3천 명이 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임용되셔서 지금 시군구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인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장기재직자에게 가산금도 주고 복지 업무 교육도 의무화하면서 어떻게든 현장 전문가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의 97.6%의 전담팀이 깔리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눈물겨운 뼈대 맞추기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의 시선은 2026년 5월로 향합니다. 이번 지침에서 담당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셔야 할 변화, 바로 조직과 인력의 결합이죠. 네, 2026년 개편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위기 대응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일반적인 통합 사례 관리 사업과 고독사 예방 사례 관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치명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그림재를 걷어내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 확충된 고독사 예방 전담 인력 114명이 기존의 베테랑 통합사례관리사 978명과 완전히 한 팀이 됩니다. 와, 든든하네요. 총 1092명의 메머드급 전문 인력이 통합적 관점에서 위기 가구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 시군구 담당자님들께 무슨 의미일까요?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개편된 건 좋은데 당장 내일부터 내 책상 위에 떨어지는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읍면동 전담팀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이 둘의 역할 분담이 이번 지침에서 아주 예리하게 갈렸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업무의 경계선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1차적인 방어선은 철저하게 읍면동이 책임집니다. 아, 1차 방어선은 읍면동이다. 네, 일반적인 사례 관리,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숨은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사각지대 발굴, 방문간호 인력을 동원한 노인 가구 건강 체크 같은 현장 밀착형 업무는 전부 읍면동의 몫입니다. 읍면동이 마치 촘촘한 그물망을 들고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척후병이자 야전 사령부가 되는 구조죠. 읍면동이 야전에서 직접 뛰면서 웬만한 문제들을 다 커버한다면 한 발짝 뒤에 있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그럼 이제 시군구는 업무 좀 줄어드는 건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오히려 기대하는 역할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지침은 시군구 여러분을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이 아니라 지역복지 생태계 전체를 조율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그 맥락에서 시군구의 역할을 세 가지 차원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괄 및 조정 기능의 고도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고도화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실적 데이터를 엑셀로 취합해서 위로 보고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어느 읍면동이 사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질적인 누락은 없는지, 서비스의 퀄리티를 관리하고 지역에 흩어진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 취합이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고 리딩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땀을 쏙 빼놓는 진짜 배기 업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고난도 사례관리 전담이죠. 앞서 읍면동이 일자 방어선을 친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읍면동 수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 같은 사례들이 꼭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의 존재 이유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곳입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거기에 수천만 원의 악성 부채가 얽혀 있고 당장 내일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가구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이런 사례는 읍면동 단위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부처의 법률적 지원, 의료적 개입, 주거 확보가 동시에 폭격처럼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렇죠. 동사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죠. 이런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고난도 사례들이 시군구로 이관되면 여러분이 직접 그 거대한 실타래를 풀고 개입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어둡고 풀기 힘든 매듭을 시군구가 직접 끊어낸다는 거네요. 어깨가 정말 무거워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현장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2012년부터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역의 온갖 복잡한 사례들을 다루며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죠. 이 소중한 지식 자산을 활용해서 일선 읍면동 전담팀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어려운 사례에 부딪혔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 담당자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컨트롤 타워의 핵심 미션입니다. 퀄리티 컨트롤, 고난도 사례 직접 해결, 그리고 읍면동 멘토링까지 정말 완벽한 컨트롤 타워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시군구 담당자님들 입장에선 이 막중한 임무를 우리 시군구청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다 해내냐며 막막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2026년 지침에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죠. 바로 공공과 민간의 장벽을 허무는 거대한 데이터의 결합입니다. 현장의 갈증을 정확히 짚어낸 변화입니다. 복지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기에 결국 우리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의 총량을 국대화하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전에는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타 부처나 공공기관끼리만 수줍게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맞아요. 공공 안에서만 맴돌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뢰 체계를 지역의 민간복지기관까지 활짝 엽니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우리의 거대하고 가끔은 현장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복지 데이터의 신경망, 행복이음 시스템 내에 민관 통합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음 데이터베이스를 민간복지관과 같이 본다고요? 이거 현장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예적에는 공공 담당자는 공공 엑셀 파일만 보고 민간복지관은 자기네 수첩만 보니까 어떤 분은 구청에서도 쌀을 받고 복지관에서도 쌀을 받는데 바로 옆집은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촌극이 벌어지곤 했잖아요. 네,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랬죠. 이제는 하나의 화면을 보면서 이 위기 가구에 밀린 월세는 공공예산으로 막을 테니 민간복지관에서는 아동심리치료 자원을 투입해주세요. 같은 입체적인 전략회의가 가능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칸막이, 공공과 민간의 칸막이 때문에 낭비되던 시간과 자원이 이제 온전히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변화네요.
읍면동의 이 통장과 주민들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되어 위기를 감지하고 행복이움 데이터베이스라는 디지털 신경망이 공공과 민간을 하나로 연결하며 그 모든 과정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조율하고 지휘하는 그림. 이것이 이번 2026 개편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두꺼운 지침서 속에 숨겨진 진짜 맥락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 어느덧 오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 책상 앞에 앉아 쏟아지는 민원에 숨막혀 하던 복지 깔때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발로 뛰며 문을 두드리는 인적 안전망과 민관과 장벽 없이 연결되는 똑똑한 데이터망이 만났죠. 네, 시스템이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읍면동을 지휘하며 고난도 위기다는 괴물과 직접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바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여러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내 여러분이 읍면동의 멘토가 되어야 하고 가장 끔찍하고 복잡한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고독사 현장을 수습하고 출구 없는 빈곤에 짓눌린 이웃들의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심리적 소진과 상처는 누가 돌봐주고 있습니까? 아,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네요. 정책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라고 명하지만 정작 거대한 트라우마와 싸우는 여러분을 지켜줄 마음의 컨트롤 타워는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위기가구를 살려낼 자원을 배분하는 것만큼이나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담당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묵직한 질문이 화려한 지침서 이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